안녕하세요. 뚱치달리의 다시 보고 싶은 영화 108, 존 포드 감독의 1956년 영화 The Searchers 수색자 제5부 마지막 시작하겠습니다. 제5부 들어가기 전에 프랑스에서는 이 영화 제목을 La Prisonnière du Désert, 데제르 하면 사막 또는 여기서는 황야라고 번역을 하면 좋겠어요. 황야에 잡혀 있는 여인 정도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일반 그 제목에서는 수색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수색자라고 하고 잡혀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제목을 정했어요. 저는 이 제목 상당히 매력적인 제목인 것 같습니다. 영화적인 상황을 잘 표현해 주는 제목이고요. 저라면 레 프리조니에르 드 데제르 황야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라고 복수로 했을 것 같아요. 단지 데뷔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든 그리고 마틴 폴리 여기서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그 황야라는 곳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황야는 인디안을 상징할 수도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우리한테 도달할 수 없는 우리 각자가 가지는 마지막 그 종점 같은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는 끊임없는 빼앗김과 고통이 있는 거죠. 마틴 폴리, 이든 다 황야라는 공간 안에서 부모를 다 잃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아픔을 공허라든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동굴의 그런 비어있는 느낌, 동굴의 구멍 같은 느낌, 마치 그 종적으로 바위들 사이에 그런 틈이라든지 이런 뭔가 계속 갈라져 있고 균열돼 있고 구멍 나 있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영화는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인종적인 부분, 인디안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에 대한 새로운 어떤 시각들, 그런 자기 반성, 그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인간의 어떤 존엄성,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본인의 여정에서 언제 과연 본인은 자신이 원하는 그런 찾고 있는 그런 마지막을 향해서 갈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찾아낼 수 있고 그걸 찾는다면 그것은 과연 어디에서 그걸 찾아낼까 하는 형이상학적인 질문에 관한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 인간 존재란 여기서 이든이란 존재 가정에서 안착하지 못하고 끝없이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 존재. 단순히 그 외부적인 존재라기보다도 인간 삶에서 외면당하고 스스로의 길을 찾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결국은 그 얘기에 대한 해답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리고 해답은 여기서 roundabout, turning of the earth처럼 계속 둥글둥글 그 안에서 회전하고 여기로 갔다가 나야키족처럼 저기로 갔다가 결국 여기서 대비를 찾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나야키에 부딪힐 거고 또 다른 방황을 할 거고 그런 인간의 끝없는 방황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영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끝없는 방황 속에서도 자신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 안에서도 또 느껴지는 쓸쓸함과 고독감 언제 우리에게는 과연 안식이 존재하는가 하는 보다 깊은 질문까지 다 던져주는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자, 로리는 마틴 폴리를 떠나보내고 고개를 돌리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죠. 저런 올라감의 부분은 거의 절망적인 올라감인데 저는 영화 안에서 이 올라감이 또 새로운 희망의 올라감일 수 있다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저 올라감과 더불어 존에이는 아주 높은 곳에 올라와 있습니다. 장면이 그렇게 전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나야키족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거예요. 거의 처음이지 않나 싶어요. 계속해서 동등한 상황 아니면 늘 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던 시점에서 드디어 그들을 위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점에 도달을 한 겁니다. 바람이 불고요. 나야키족을 바라보고 있는 조네인인데요. 빙빙 돌고 있습니다. 불 주위로. 여기서도 roundabout, turning of the earth 같은 이 둥글게 돌아간다는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계속 상징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바라보고요. 갑자기 클로즈업이 되면서 오른쪽으로 시선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 재밌습니다. 신호를 하고요.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장면으로서 다음 장면이 등장하는 거죠. 이렇게 왼쪽으로. 하나는 그 신호를 하는 그런 동적인 휘바람이고요.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클레이튼의 모습은 아주 정적인 모습으로 마치 하나의 사진처럼 나와 있습니다. 응답을 하는데 한쪽은 동적이고 한쪽은 정적인 거죠. 그렇지만은 양쪽 대칭으로 이러한 인디안을 드디어 우리가 잡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도 내포를 하지만 서로 간의 그 시선은 다르지만 결국은 합의에 이르는 그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방식 자체는 항상 이 클레이튼의 방식은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그 휴머니즘의 나름대로 바탕을 둔 중용의 바탕을 둔 그런 관점이고요. 목사의 관점이고요. 존 웨인이 분한 이드는 역시나 동적인 관점, 휘바람을 불고 여기서도 클레이튼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반해서 움직이고 관찰하고 다시 그 여러 가지를 탐색하고 하는 거는 존 웨인의 몫입니다. 저렇게. 둘이 드디어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요. 모종의 일치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리고 준비를 시킵니다. 드디어 찾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너희들은 주급 얼마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결국은 돈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기도 한 거죠. 마치 인디안을 사냥하듯이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한 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공격하다가는 데뷔까지 죽어요. 맞섭니다. 그런데 데뷔는 이미 인디안이라고 코만치랑 사는 건 살아있는 게 아니야. 여기서 살아있다는 거, alive에 대한 두 개념이 충돌합니다. 존 웨인한테는 이미 코만치와 산다는 거는 이미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데뷔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전혀 죄책감이 없는 거죠. 이미 죽어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마틴 폴리한테는 살아있는 인물이고 살아있는 데뷔를 구한다는 거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작전에 개인적인 일을 개입시킬 수 없다고 클레이튼이 얘기하고요. 지금 극단적으로 둘이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존 웨인과 마틴 폴리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때 스카 추장이 목에 걸고 있는 길고 구불구불한 거 있지? 그거 뭔지 알아? 바로 너 엄마의 뼈라고.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그러면 누구의 뼈라는 거예요? 루시의 뼈라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의 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네 어머니의 뼈다. 그래서 그때 존 웨인 이든이 어디서 본 듯한데 하면서 얘기를 꺼내고요. 그때 분노의 감정으로 박차고 나가버린 거죠. 잠깐 마틴 폴리는 그렇지만은 그게 아무것도 바꿀 수는 없다고 강력하게 맞서는 겁니다. 그 뒤에서 클레이튼은 뭔가 얼굴에 상당히 그 고민을 하고 있는 느낌이 보여요. 공격하기 전에 저만 먼저 들여보내달라는 겁니다.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거죠. 그러다가 잡히면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강력하게 고개를 돌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드디어 결정을 했습니다. 클레이튼이. 그럼 그렇게 하라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든지 관여 안 하고 우리는 들어간다는 거죠. 이때 It's your funeral. 그러니까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다. 그건 너의 장례식이 될 거야.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그 다음 장면. 저는 이 장면도 상당히 그 매력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 세 명이 저렇게 움직이고요. 지금 마틴 폴리를 그 아래로 이렇게 떨어뜨려 주려는 동작을 하는 겁니다. 상징적인 그런 느낌의 연출이고요. 그래도 등을 저렇게 쳐줍니다. 마지막에 이 마틴 폴리를 아래로 내려뜨리는 거기에는 존 웨인의 손이 있는 거죠. 존 웨인의 손을 통해서
저렇게 매달려 있는 거죠. 운명을 향한 마지막 매달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무모한 도전일 수 있기 때문에요. 혼자서 저기 적진으로 스카의 진영으로 들어가는 거랑 다름없잖아요. 바로 떨어뜨리지 않고 저렇게 매달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떨어뜨림, 그리고 저 색감, 바위의 어두움과 하늘의 푸르름, 결국은 오른쪽에 이 바위는 저는 태초의 그런 공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영화가 시작할 때 있던 우리와 함께 하던 그 어두움의 공간에서 마샤가 문을 열듯이 그런 모든 인간사가 다 들어있는 공간이라면 저 파란 하늘은 그래도 희망의 공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 파란 하늘로 통해서 우리의 그런 운명을 투시해서 뭔가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공간 너머로 저렇게 가는 거죠. 네, 저렇게 아래로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로리는 계단을 올라갔고 지금 마틴 폴리는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역시 상당히 대칭적인, 계단을 오르고 그리고 바위에서 떨어지고, 저런 부분들이 우리가 인지는 못하지만 그 안에서 아주 균형 잡힌 느낌, 그리고 생동감을 주는 느낌으로 영화의 흐름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여전히 바람 소리가 들리고요. 계속해서 빙빙 돌고 있는 나야키족을 보여줍니다. 음악과 더불어 나야키의 공간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강아지가 짖습니다. 그러면 스카가 돌멩이를 던진 다음에 강아지가 침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강아지의 부분도 데이비가 데리고 있던 그 강아지를 좀 연상케 해요. 또 그 중이가 나타납니다. 또 이 인간이 나타나서 정신사납게 한다는 그런 느낌이죠. 여기서 다시 긴장감을 극대화시켜 넣고 있는 이 장면에서 또 이런 릴렉스를 가져다 주는 솜씨인 거죠.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왔어? 절 보냈다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너희 아버지한테 대령한테 우리가 어디 있는지 위치만 얘기해 주면 되지. 그건 이미 알거든요. 그러면 넌 뭘 원해? 그러니까 저도 여기 남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하면서 칼을 빼는데 하마터면 다치게 할 뻔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이런 부분도 코믹한 부분이고요. 또 진군을 합니다. 모두 말에 오르고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코만치의 진영을 아주 근거리로 보여주고요. 마틴 폴리네요.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서 맨발로 데비가 누워 있고요. 데비가 갑자기 그 고함을 지릅니다. 아야, 오빠야, 널 데리러 왔어. 집에 가자. 그리고 둘이 포옹을 하고요. 그때 스카가 들어옵니다. 스카를 제압하고요. 드디어 공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빠른 속도로 횡적으로 이동해 가는 거죠. 여기서 바로 우리 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종적인 또 구도를 보여주는 거죠. 스카의 텐트로 들어갑니다. 말을 타고 그냥 분노를 안고 들어가는 거죠. 스카가 누워 있고요. 스카의 머리를 가죽을 벗겼겠죠. 여기저기 움직임이 있고요. 좌우로 그리고 종적으로 말을 저렇게 쫓고 모는 장면에서도 역시 그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나야키란 말을 여기 갔으면 저기가 있고 그런 느낌,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 이 장면이 마지막 혼돈인 것 같아요. 나야키를 정의해주면서, 나야키라는 거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치 우리의 운명 같은 거죠. 이렇게 뭔가가 잡힐 듯 하면 그게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만족할 것 같으면 그 안에서 절망이 오고, 그런 여러 가지 느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없는 수색 속에서 오는 절망, 그리고 방황, 그런 걸 상징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스카이 텐트에서 나왔습니다. 스카의 머리 가죽을 오른손에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이때의 표정, 저는 이 존 웨인의 시선이 많은 걸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복수가 완성이 된 거죠. 비록 본인이 스카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머리 가죽을 벗겨서, 그렇지만 저 시선에는 여전히 이름 모를 방황이 있고요. 완성되지 않은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이 모든 것들이 허무해 보이는 듯한 그런 공허한 시선이 있습니다. 벌려진 입을 통해서는요, 본인이 그토록 느껴왔던 분노를 저 입을 통해서 해소가 안 되고 여전히 신음을 하고 있지만 그 신음소리를 밖으로 내뱉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여전히 몸 안에 채워져 있는 게 아닌가. 밖으로 끄집어내야지 그 안에서 모든 게 비워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건데, 아주 애매한 입벌림에서 무언가 모를 막연한 그런 절망에 이르게 합니다. 데뷔를 발견을 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도 저는 본인 본성 속에서 내가 데뷔를 죽여야지만 이걸 완성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뛰어가고요. 저기에 미친 듯이 질주하려고 하고요. 그런 이든을 막습니다. 안 돼요 하고 매달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든은 차가고요. 드디어 이 동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동굴의 의미, 이 어두움의 의미, 이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고요. 데뷔 부릅니다. 데뷔가 저 동굴 입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마틴 폴리가 달려온 거죠. 이런 부분도 마틴 폴리의 소리가 여기서 들리는 거는 사실 비현실적이죠. 말을 타고 엄청나게 거리를 왔는데요. 안 돼요 하고 뒤에 총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이때의 음악, 아주 서정적이면서 감동적인 음악으로 흐르면서 데뷔. Let's go home, Debbie. Let's go home, 데뷔. 집으로 가자, 데뷔야. Lucy, 지금 이 장면, 루시, 그동안 많이 컸구나. you ain't much bigger than when I last 이렇게 들어올리는 바로 그 장면하고 일치를 이루는 거죠. 이때 데뷔를 루시인지 알고 착각을 했던 아니에요. 저는 데뷔라고요. 루시 언니는 저기 있어요. 지금 여기서 좀 전에 데뷔를 루시인지 알고 막 들어올리는 그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영화 초반부에 나왔던 그 장면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데뷔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 거고요. 그 과정 안에서 또 여기는 상당히 좀 코믹한 부분. 지금 어디를 엉덩이를 다쳤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저 중이의 실수로 인해서 다친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대령이 어떻게 다친 거냐? 총을 맞은 거냐?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대답을 안 하고 NO 하면서 신경질적으로 나가는 장면이고요. 아마도 중이의 서투른 칼솜씨 때문에 엉덩이를 다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드디어 귀환하는 장면입니다. 로리의 환한 얼굴을 볼 수 있고요. 락킹 체어, 흔들리는 자를 차지한 모스를 볼 수 있고요. 모든 게 이제 정리가 된 거죠. 밀려나가고요. 마틴 폴리한테 가는 거고 웁니다. 조겐슨 부인은 감격에 벅차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아들을 잃었지만 마틴 폴리와 더불어 데뷔를 얻게 됐으니까요. 이때 말에서 내릴 때 데뷔를 내리려는 순간 노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영화 초반부에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처음에 나오는 가사들하고 마지막 노래의 가사는 약간 다르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 노래의 가사는 What makes a man to wonder? 무엇이 이 사람을 그렇게 방황하도록 했느냐? 근데 마지막에 그 부분의 노래의 첫 번째 가사는 A man will search his heart and soul. 이렇게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마음과 그리고 정신을 찾아 나서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가 언젠가 그것을 찾을 거라는 걸 알지만 그건 어디에?
그러면서 다시 말을 타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방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금은 구체적으로 마지막에는 얘기해 줍니다. 결국 그가 찾으려고 했던 거는 데뷔이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자신의 마음과 정신의 안식을 찾아서 떠난 겁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수색자라는 영화 자체가 추구하는 여정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스토리상의 그런 걸 넘어서서 아주 형이상학적인 그런 찾음, 삶 속에서 끝없이 추구해야 되는 우리의 여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끊임없이 라운드 어바우트 같은 부분은 결국은 도달할 수 없이 다시 왔다가 이리저리 흩어졌다가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시선 또한 보여주는 거죠. 한 명 한 명씩 보여주고요. 조겐슨 부인에 의해서 영화의 시작은 우리가 저 문 밖으로 나섰는데 그러고요. 결국은 데뷔를 통해서 완성이 되고요. 로리에 의해서 또 마틴이 들어가고요. 결국은 가정으로 나름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 포즈는 조겐슨 부인 역을 맡은 올리브 캐리의 실제 남편 해리 캐리. 해리 캐리하고 존 포드하고 엄청나게 막역한 사이였거든요. 그 해리 캐리에 대한 일종의 오마주로 저 포즈를 많이 취했어요. 그 포즈를 마지막에 등장을 시킵니다. 뒤로 돌아서 떠나면서 그 문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문은 이렇게 닫혀버리는 거죠. 존 웨인을 위한 공간은 결국 없는 겁니다. 존 웨인은 마지막에 데뷔를 이 공간으로 데리고 왔지만 이 공간 안에서 함께 살 수는 없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아는 자신의 운명, 자신의 길, 언젠가는 찾을 거지만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정신과 영혼의 안식, 그것을 찾아서 그렇게 방황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문은 닫히고요. 영화의 첫 장면으로 들어오면서 영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